제목 그림자 속의 비밀. 이서진은 캠퍼스 앞에서 붓을 멈췄다. 30대 중반의 나이답게 여전히 그의 손은 섬세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붓끝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늦은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삼촌,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한수민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3년 전부터 서진의 조수로 일하며 그의 작업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삼촌은 벌써 1시간째 같은 자리만 보고 계시잖아요. 수민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조카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개인전 준비로 바쁘시니까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민이 말을 잠시 멈추더니 작업실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창고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서진이 시선을 따라가자 작업실 구석에 쌓인 오래된 상자들이 보였다. 얼마 전 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가져온 것들이었다.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짐을 줄이고 싶다며 건네준 상자들이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괜찮다. 혼자서 할게. 삼촌은 항상 혼자 하려고 하시네요. 수민이 투덜거리며 차를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참, 민수 삼촌한테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어머니 생신이니까 꼭 오라고 하시네요.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형 이민수와는 몇 년째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때문에 가족 모임은 참석했지만 형과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나누지 않았다. 알겠다. 삼촌, 가족이잖아요. 민수 삼촌도 삼촌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수민아, 나는 괜찮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수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작업실을 나갔다. 서진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족. 그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서진은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더 이상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일어나 구석의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미루고 미뤄왔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형 민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서진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두 번째 상자에서는 어머니의 오래된 옷가지들과 장신구들이 나왔다. 어머니 특유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서진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들. 세 번째 상자는 가장 무거웠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캔버스와 그림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것들이었다. 서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도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캔버스들 사이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작은 캔버스가 있었다. 서진은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어 천을 벗겨냈다. 그 순간 서진의 숨이 멈췄다. 캔버스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두운 숲을 배경으로 한 인물화였는데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그림의 화법이나 색감은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이런 그림은 처음 보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 뒤쪽에 붙어있는 작은 봉투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가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라. 모든 답은 숲속 오두막에 있다. 2004년 겨울, 아버지가. 서진의 손이 떨렸다. 2004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그리고 숲속 오두막이라는 말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곳에 그런 오두막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림자 속의 인물 외에도 여러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숲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의 모습, 인물의 손에 들린 무언가,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기호 같은 것들. 이게 뭐지? 서진은 중얼거리며 그림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림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런 신비로운 느낌의 그림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라니.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수민이 다시 들어왔다. 삼촌, 뭐 재밌는 거 찾으셨어요? 수민아, 이것 좀 봐라. 서진이 그림을 보여주자 수민의 눈이 커졌다. 와, 이거 할아버지 작품이에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네요. 평소에 그리시던 풍경화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게. 나도 처음 보는 그림이야. 그런데 이것 봐. 서진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여주자 수민이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 숲속 오두막. 완전 미스터리 소설 같네요. 삼촌,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움트고 있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어떤 숲에 갔던 기억이 있어. 거기에 오두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머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러게.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 메시지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일단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민이 눈을 반짝이며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삼촌,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뭔가 글씨 같은 게 희미하게 보여요. 서진이 수민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그림자 부분에 매우 희미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하게 그려진 글씨였다. 돋보기 가져와라. 수민이 서둘러 돋보기를 가져오자 서진은 그림의 그림자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글씨가 점점 선명해졌다. 1985. 진실. 용서. 이게 보여. 1985년. 그럼 할아버지가 젊을 때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985년이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이었다.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림에 숨겨놓았을까? 수민아, 내일 어머니 댁에 다녀오겠다. 혹시 다른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완전 흥미진진해요. 서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자 수민이 재빨리 덧붙였다. 어머님도 저 보시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시면 또 어색해하실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았다. 서진은 어머니와도 최근 몇 년간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좋다. 내일 오후에 함께 가자.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의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그림자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숨기고 싶었던 1985년의 진실은 무엇일까? 잠들기 전까지 서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오후 서진과 수민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은 여전히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국화가 가을 햇살 아래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민이 밝게 인사하자 이영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수민이 왔네. 서진이도. 벼랑간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서진의 어색한 대답에 어머니는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눈에는 서진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진은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다. 수민이 눈짓을 보내며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어제 삼촌이 가져온 상자를 정리했는데요. 결국 수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상자. 아, 그래. 뭐 특별한 것 있었니? 할아버지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특이한 그림이었어요. 수민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차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 그림을. 어머니, 이 그림 아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 아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림 뒤에 붙어있던 메시지를 보여드렸다.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머니가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이런 건 그냥 잊고 사는 게 낫다. 어머니,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마음의 짐을 하나 지고 사셨단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지. 무슨 짐이요? 젊은 시절의 일이야. 1985년. 그때 아버지에게 큰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듯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었거든. 아버지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 아버지한테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단다. 이름이 강민호였나? 수민이 흥미롭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 친구와 아버지는 정말 형제 같았어. 함께 그림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누고. 그런데 그해 여름에 큰 사고가 났지. 무슨 사고요? 둘이서 여행을 갔다가 강민호가 실종됐어. 서진과 수민이 놀란 표정을 짓자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다. 경찰 조사도 받고 난리가 났었지. 아버지는 자신이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생 자책하셨단다. 그럼 그 숲속 오두막이 아마 그때 여행을 갔던 곳일 거야. 강원도 어디였는데?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안 나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이 그림자 속 인물이 그 강민호라는 분인가요? 어머니가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아버지는 그 친구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사셨거든.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아버지는 그 일로 너무 힘들어하셨어. 나와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악몽을 꾸시곤 했지. 그 친구가 나타나는 꿈을 말이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언젠가 서진이가 이 그림을 찾게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달라고. 진실이요? 아버지는 강민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셨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서진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살아있다고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셨지. 그래서 그 오두막에 혹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그 오두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오래된 편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걸 보렴. 봉투 안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있었다. 강원도의 어떤 산골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그린 지도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면서 언젠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하셨어. 수민이 지도를 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자세하게 그려져 있네요. 이거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정말로 그 오두막에 가서 2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어머니, 혹시 강민호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그 친구는 참 재능이 많은 아이였어.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아버지보다 더 예술가 기질이 있었지.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요? 좀 특이한 면이 있었어. 신비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옛날 전설이나 미스터리 같은 걸 탐구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 여행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을 거야. 무슨 뜻이죠? 강민호가 그 오두막 근처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간 거였어. 보물이나 유적 같은 것 말이야. 서진과 수민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점점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럼 강민호 씨의 실종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어. 자신 때문에 친구가 위험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어머니가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정말로 그곳에 가볼 생각이니? 네,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작은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도 아버지 유품이야. 뭔가의 열쇠인 것 같은데 뭘 여는 열쇠인지는 모르겠어. 열쇠는 아주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딘가의 보석함이나 서랍을 여는 열쇠 같았다. 혹시 이것도 그 오두막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수민이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진이 왔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30대 후반의 민수는 여전히 준수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형,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 뵈러 왔어. 민수가 테이블 위에 그림과 지도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민수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주자 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서진아,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마. 왜?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일이야. 굳이 다시 파헤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메시지를 남기셨잖아. 그건 아버지의 착각이었을 거야. 강민호는 이미 죽었어.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서진이 놀랐다. 형이 뭔가 더 아는 게 있어? 아니, 그냥 이런 일로 가족이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서진은 형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형, 나는 가볼게. 서진아, 정말 조심해라. 어떤 진실들은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민수의 말에 서진은 더욱 궁금해졌다. 도대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집을 나서며 수민이 서진의 팔을 잡았다. 삼촌, 민수 삼촌이 뭔가 아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게. 형이 저렇게 말리는 걸 보니 더욱 가보고 싶어져. 언제 출발할까요? 내일 당장 가자. 서진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진과 수민은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40년 전 아버지와 강민호가 걸었을 길을 자신이 다시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삼촌, 긴장되세요? 운전대를 잡은 수민이 물었다. 서진은 조수석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잖아요. 수민의 밝은 목소리가 서진에게 위안이 되었다. 만약 혼자 이 길을 왔다면 중간에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도에 따르면 목적지까지는 약 3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에서 다시 산길로 들어가야 했다.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인적은 드물어졌다. 삼촌, 여기 맞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수민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한참을 가도 마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지도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서진이 지도를 다시 확인하는데 갑자기 앞쪽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이 서너 채 있는 정말 작은 산촌이었다. 저기 누군가한테 길을 물어볼까요? 마을 입구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오두막이 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서진과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오두막? 어떤 오두막 말이지? 40년 전쯤에 젊은이들이 와서 머물렀다는. 아, 그 오두막.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곳에 뭐하러 가려는 거야? 제 아버지의 유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혹시 그때 그 젊은이 중 한 명이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때 큰 사고가 났었지. 한 명이 실종되고. 네, 들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여기서 1시간 더 올라가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가 망설였다. 하지만 뭔가요? 그곳은 좀 이상한 곳이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도 가지 않는 곳이거든.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글쎄, 설명하기 어렵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후 작은 다리를 건너면 숲속 깊은 곳에 오두막이 있다고 했다. 조심해서 가게.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는 게 좋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서진과 수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예상보다 험한 산길을 1시간가량 올라가자 정말로 작은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를 건너니 울창한 숲이 그들을 맞이했다. 삼촌, 여기 정말 신비로워요. 숲은 오래된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드문드문 들어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걷기를 20분 정도 하자 드디어 오두막이 보였다. 저기! 수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무들 사이로 낡은 목조 건물이 보였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40년 전에 이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네요. 수민이 문을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서진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작은 열쇠를 기억했다. 혹시 이게? 열쇠를 문에 꽂아보니 정확히 맞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와, 정말 많네요.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지만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테이블, 의자 2개, 간이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랜턴. 삼촌, 여기 봐요. 수민이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너에게 전하려 한다. 1985년 여름, 나와 민호는 이곳에 왔다. 민호가 발견한 오래된 지도를 따라서 말이다. 그 지도에는 이 근처에 조선시대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젊었고 모험을 꿈꾸었다. 보물을 찾으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다. 이 오두막에서 북쪽으로 1km 지점에 있는 동굴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서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수미는 오두막 안을 계속 살펴보았다. 삼촌,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수민이 침대 밑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끌어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있었다. 이거 강민호 씨 것 같아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바로 강민호였다. 정말 친한 사이였나 보네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1985년 여름의 기록들이 남아있었다. 7월 15일 드디어 그 지도의 비밀을 파헤칠 때가 왔다. 서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7월 20일 오두막에 도착했다. 이곳의 분위기는 정말 신비롭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7월 22일 동굴을 발견했다. 지도가 맞았다. 내일 본격적으로 탐험해볼 예정이다. 7월 23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일기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다. 뭘 발견했던 걸까요? 서진이 아버지의 편지를 계속 읽었다. 민호와 나는 그 동굴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가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그를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조차도 내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진아, 나는 민호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그 동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자 서진의 손이 떨렸다. 동굴은 이 오두막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1km 지점에 있다. 큰 바위 뒤에 숨겨져 있어서 찾기 어렵지만 민호의 가방에 있는 지도를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진아,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디 민호를 찾아달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진과 수민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삼촌,
정말 그 동굴에 가볼 건가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가봐야겠어. 민호의 가방에서 찾은 지도를 보니 동굴의 위치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오두막에서 북쪽으로 1km, 큰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를 지나면 나온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삼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을 할아버지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일 다시 오자.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요? 마을에 민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오두막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삼촌, 들으셨어요? 응. 서진도 그 소리를 들었다.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빨리 나가자. 서진이 서둘러 오두막 문을 잠그고 수민과 함께 숲을 나섰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서진아. 삼촌, 정말 무서워요. 수민이 서진의 팔을 꽉 잡았다. 서진도 마음이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차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운전하며 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삼촌,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내일 다시 와서 동굴을 찾아보자.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을 도와준 할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일찍 내려왔네. 잘했어. 할아버지, 혹시 오늘 밤 머물 곳이 있을까요? 내 집에서 하룻밤 지내도 돼. 대신 그 오두막에 대해 얘기 좀 해주게. 할아버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진과 수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도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40년 전 그 사건 말이야. 사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 그 젊은이가 동굴에서 사라진 거 말이야. 동굴을 아세요? 물론이지. 우리 어릴 때부터 금기시되던 곳이야. 마을 전설에 의하면 그곳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라고 하거든. 서진과 수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로 강민호 씨가 그곳에서 죽은 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간 거지. 다른 곳이요? 글쎄. 설명하기 어렵네. 옛날부터 그 동굴에 들어간 사람 중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 하지만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곤 해. 특히 그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말이야. 그럼 오늘 제가 들은 목소리도 아마 그럴 거야. 자네 아버지도 그랬을걸. 그래서 평생 괴로워했겠지. 할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내일 그 동굴에 가보려고 하는데. 말리고 싶지만 자네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어쩔 수 없겠네. 대신 조심해야 해. 그리고 절대 해가 진 후에는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왜요? 그때가 되면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거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서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수민이 깨어났다. 삼촌, 못 주무셨어요? 좀 이상한 꿈을 꿨어. 저도요. 계속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다. 아침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동굴에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말고 밧줄을 준비해서 입구에 묶어두게.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따라가면 안 돼. 네, 조심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탐험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서진과 수미는 다시 오두막을 향해 출발했다. 어젯밤의 이상한 경험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는 더욱 굳건했다. 오두막에 도착해서 민호의 지도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북쪽으로 1km, 큰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를 지나면 동굴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다. 삼촌, 밧줄이랑 랜턴 준비했어요. 수민이 가방에서 준비물들을 꺼냈다. 마을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안전장비를 충분히 준비했다. 나침반을 보며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숲은 어제보다 더 깊고 울창해 보였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발소리만 메아리쳤다. 저기 큰 바위 보여요. 수민이 앞서가며 소리쳤다. 정말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백 년은 된 것 같은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다. 지도와 정확히 일치하네. 바위를 돌아가니 정말로 동굴 입구가 보였다. 하지만 입구는 생각보다 작고 어두워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삼촌, 정말 들어갈 건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지. 서진이 밧줄을 입구 근처의 튼튼한 나무에 묶었다. 그리고 랜턴을 켜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이 높고 바닥은 평평했다. 벽면에는 이상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예요? 수민이 벽의 무늬를 랜턴으로 비추었다.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누군가 인위적으로 새긴 것 같네. 더 깊숙이 들어가자 동굴은 여러 개의 길로 갈라졌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민호의 일기를 보면. 서진이 민호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동굴의 대략적인 구조가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오른쪽 통로로 들어가니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기가 전혀 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삼촌,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수민이 발견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메모였다. 이상하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들어올 때는 오후 2시였는데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시간이 거꾸로. 서진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명히 오전 10시에 오두막을 출발해서 1시간 이상 걸어왔는데 시간이 30분밖에 흐르지 않았다. 이상해요. 제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야. 더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기 빛이 나요. 빛을 향해 다가가니 동굴의 끝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이게 뭐야? 거대한 크리스탈 같은 구조물이 서 있었다. 높이가 3미터는 되어 보였고 내부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완전 신비로워요. 수민이 감탄하며 크리스탈에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거기 있니? 민수의 목소리였다. 형이? 서진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크리스탈에서 손을 뗐다.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균열도 멈췄다. 안 돼. 계속해야 해.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크리스탈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형, 왜 여기까지 왔어? 민수가 랜턴을 들고 동굴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너희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 누구한테? 마을 할아버지한테. 걱정되어서 따라왔어. 민수가 크리스탈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이게 있었구나. 형도 이걸 알고 있었어? 20년 전에 나도 여기 왔었어. 아버지와 함께. 서진과 수민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버지는 강민호를 찾기 위해 여기 왔었어. 나도 따라왔지. 그때 이 크리스탈을 발견했고 민호가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입을 다물라고 하셨거든. 이런 일이 알려지면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민수가 크리스탈에 다가가더니 아내 민호와 눈을 마주쳤다. 민호 삼촌, 오랜만이네요. 민수. 또 왔네. 20년 동안 미안했어요. 구하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라도 구해주면 되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쉽지 않아요. 20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민호 삼촌이 방법을 알고 있대. 서진이 말하자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민호가 다시 설명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스탈에 손을 대고 제 이름을 부르면 돼. 위험하지 않아? 위험이 있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 민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형? 20년 전에 실패한 걸 이제라도 성공시켜야지. 하지만 수민이 반대했다.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수민아, 너무 위험해.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시도해봤잖아요. 결국 서진과 수민이 다시 크리스탈에 손을 댔다. 민수는 뒤에서 지켜보았다. 강민호, 강민호, 강민호.
다시 크리스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잘하고 있어. 놓지 마. 민호의 격려 속에서 크리스탈의 균열이 더욱 커져갔다.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탈이 완전히 갈라졌다. 그 안에서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4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성공했다. 민호가 크리스탈에서 나오자마자 서진을 끌어안았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민호 삼촌. 정말 이거 꿈이 아니죠? 당연하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야. 수민이 신기해하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이가 안 드셨네요.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할 거야. 민수가 다가와서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삼촌,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도 많이 늙었네.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들이 감격의 재회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험해. 빨리 나가자. 크리스탈이 파괴되면서 동굴의 균형이 깨진 것 같았다. 천장에서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밧줄을 따라 빨리. 서진이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수민, 민호, 민수가 따라왔다. 가까스로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동굴이 무너지고 있었다. 간신히 살았네. 모두가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40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네. 많이 변했을 텐데. 정말 많이 변했어. 민호 삼촌에게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민호 삼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는 삼촌이 4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야. 신분증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셈이죠. 민호가 그제서야 현실의 문제를 깨달았다.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 서진이 말했다. 어떻게? 일단 어머니께 데려가자. 그리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보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서진과 민수는 민호를 데리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수미는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40년 전 젊은 청년의 모습 그대로인 민호를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다. 민호 씨. 정말 민호 씨군요. 영자 씨,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히 인사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이네요. 꿈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어머니는 남편 친구 민호를 아들처럼 안아주셨다. 40년 동안 품고 계셨던 걱정과 미안함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나요? 민호가 동굴에서의 경험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시간이 멈춰 있었다고요? 네, 저에게는 하루 같았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는 40년이 흘렀죠. 그럼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40년 동안 변한 세상에 대해 놀라워했고 서진의 화가로서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자랑스럽다. 민호 삼촌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림에 더 매달렸거든요. 그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대화 중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 삼촌,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40년 전 그날. 사실 아버지는 그 동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서진과 민호가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2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지도와 동굴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셨어? 위험하다는 걸 아셨지.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다. 사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그 동굴에 다녀오셨어요. 뭐? 1970년대에 아버지의 친구가 그 동굴에서 실종됐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서진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버지는 2번이나 똑같은 경험을. 그래.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어.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지만 막지는 않으셨어. 아버지는 운명이라고 하셨어. 언젠가는 그 동굴의 비밀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뒤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예. 하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사건이 우연인지 아닌지.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무척 후회를 하셨어요.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민수의 고백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럼 40년 동안 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잖아요. 서진이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행히 민호 삼촌이 방법을 찾아냈어 가능했던 거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동굴은 없어진 거니? 네, 무너졌어요. 다행이다. 더 이상 누군가가 그곳에서 실종되지 않겠구나. 민호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민호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미안해요, 민호 삼촌.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민호의 눈에서 슬픔이 보였다. 민호 삼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진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서진아. 수민이 밝게 말했다. 민호 삼촌, 이제 현대 문명을 경험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스마트폰? 민호가 궁금해하자 수민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와, 이게 전화기야? 완전 작네. 40년의 간격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과 민호는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일이죠. 4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저도 미안해요.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때가 되어서 찾은 거야. 둘은 밤늦게까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진은 그동안의 삶을, 민호는 동굴에서의 경험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서진아, 너 결혼 안 했어? 예. 아직. 왜?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림 그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 민호 삼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예,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민호 삼촌도 돌아왔으니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민호 삼촌도 마찬가지로. 아직 젊잖아요. 40년 전 나이로는 젊지만 정신적으로는 늙었어. 무슨 소리인가요? 겉모습이 젊으면 정신도 젊은 거죠.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수민이 흐뭇해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다음 날부터 민호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다행히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 생존 신고를 하면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호가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이게 다 컴퓨터로 되는 거야?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민호가 놀라워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서진이 차근차근 도와주었다. 한편 민호의 귀환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도 쏠렸다. 40년 전 실종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시간이 멈춘 남자, 그 진실은? 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민수가 말했다. 그냥 산에서 기억을 잃고 살다가 돌아온 걸로 하자. 민호도 동의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 이야기는 너무 황당하니까.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차 현대 생활에 적응해갔다. 서진이 작업실 옆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어서 둘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민호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40년의 시간차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원래의 재능은 그대로 있었다. 와, 민호 삼촌 그림도 정말 좋네요. 수민이 민호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40년 전과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 서진이 말했다. 동굴에서 본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 민호의 그림에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크리스탈과 빛,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경험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었다.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때요? 서진이 제안했다.
나야 좋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을까? 물론이죠. 40년 만에 돌아온 화가라는 스토리도 있고 결국 민호의 개인전이 열리게 되었다. 전시 제목은 시간 너머의 그림자였다. 전시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호의 독특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작품들이 큰 화제가 되었다. 정말 4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한 관객이 물었다. 그냥 다른 세상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작품들이 팔렸고 민호는 다시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몇 개월 후 민수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식탁에는 서진, 민수, 어머니, 민호, 그리고 수민이 앉아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서진이 말했다. 그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서 기뻐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수민이 깜짝 소식을 발표했다. 저 결혼해요. 뭐? 모두가 놀라서 수민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사귀었어? 몇 달 전부터요. 미술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서진이 뿌듯해했다. 우리 수민이가 이제 시집 가는구나. 삼촌도 빨리 좋은 분 만나세요. 알겠어. 민호가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해? 40년 전 나이인데. 괜찮아요. 겉모습이 젊으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서진과 민호는 다시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서진아, 정말 행복해. 저도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운명인가 봐. 아니면 우정의 힘? 둘 다일 거야. 민호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서진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동굴에서. 사실 나 혼자 나올 수 있었어. 서진이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인가요? 크리스탈에는 혼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하지만 그러면 크리스탈이 파괴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혹시 미래에 또 다른 누군가가 실종될까봐 기다렸어. 내가 와서 크리스탈을 완전히 파괴해주길. 서진이 감동했다. 민수 삼촌 정말 40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나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이었잖아요. 아니야.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후 서진의 새로운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 제목은 그림자 속의 빛이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그린 것들이었다. 민호를 찾는 과정, 동굴에서의 경험,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모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빛 속에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한 관객이 감탄했다.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져요. 전시 오프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수민도 약혼자와 함께 왔다. 삼촌, 정말 멋진 전시예요. 고마워. 민호도 자신의 작품 몇 점을 함께 전시했다. 서진과 민호의 합동전 같은 느낌이었다. 40년의 시간차를 뛰어넘은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났다. 전시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수민이 물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가족도 다 함께 있고 민수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서진아, 너도 이제 정말 결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형, 또 그 얘기야?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그때 민호가 깜짝 발표를 했다.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모두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미술관 큐레이터야. 내 전시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었지. 언제부터인가요? 한 달 전부터. 서진이 뿌듯해했다. 그래, 잘 됐어요. 삼촌도 빨리. 수민이 서진을 재촉했다. 알겠어, 알겠어.
그날 밤 서진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찬 내일.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밝았다. 마치 하늘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서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작업실 창문을 흔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40년 동안 가족을 괴롭혔던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졌다. 이제는 빛만이 남아 있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가족으로.